안녕하세요.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독일식 정당응보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한국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두 선거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패스트트랙 법안 3개가 지정이 됐었죠. 그래서 2003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제 검찰개혁법, 그리고 개정선거법, 이 3개가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그 중에서 이제 선거법도 아주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를 가지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개정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선거제도와는 좀 많이 다른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간략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아보고 어떻게 서로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거기에 아울러서 한국의 정치제도가 어떤 고질적인 병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식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 소선거구,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 한 명의 국회의원은 당연히 많은 투표자의 득표수를 얻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 다수 득표제를 이제 특징으로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일부 이제 비례대표제를, 그러니까 정당 투표율의 그 비율에 맞춰서 뽑는 이제 비례대표가 일부 있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한국식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보통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 이 병립형이라고 하는 건 이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득표제,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구에서 다수의 득표를 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1등, 그러니까 1등만 당선이 되는 거죠. 1등으로 당선된 단순 다수 득표와, 그리고 일부 비례대표가 따로 이제 서로 연동하지 않는 별개로 선출되는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근데 이 소선거구 단순 다수 득표제의 문제는 뭐냐면 1등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유권자의 표를 얻은 1등 득표자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를 에게 투표한 나머지 투표는 전부 사표가 된다는 거죠. 죽는 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표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사람의 후보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어쨌든 많은 표만 얻으면 당선이 되는, 그래서 이 낮은 투표율로 지지율이겠죠. 낮은 지지율로도 당선이 되는 문제가 이 소선거구제 단순 득표제의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유권자들의 어떤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비례대표제죠. 비례대표. 근데 이제 비례대표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순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과 별도로 리스트가 있어서 별도의 비례대표가 있는 이런 별도의 이런 어떤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정당, 그 정당이 얻은 그 득표율에 따라서 그 총 의석수가 배정이 되는 이런 어떤 그 연동형, 이게 연동형이거든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표, 그러니까 2등 이외에 이제 문제 2등 이외에 이제 낙선한 낙선한 후보자들에게 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낮은 지지율로 당선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이제 보완된 이제 그런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연동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동률이 몇 프로냐, 연동률이 이제 몇 프로냐, 그러니까 정당 그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 그 정당 득표율이 전체 그 정당의 의석수를 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의석수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연동률이 이제 그 의석수를, 그러니까 그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을 그 100% 해주는 그 완전 연동 형이 있고, 일부만 반영을 해주는 그 준 연동형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준 연동형으로서 이제 50%만 반영을 하죠. 그래서 연동률이 50%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지역구,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죠.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제 60석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제 전체 300석, 이게 300석은 이제 고정된 게 이번 개정선거법에서 이제 지켜졌기 때문에 이제 30%를 얻게, 그 정당 A라는 정당이 30%를 얻으면 총 그 의석수는 이제 어쨌든 연동제니까, 그 준연동형이긴 하지만 연동제니까 90석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연동률 100%가 아니고 준연동률로서 50%만 보장이 되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석이 아니고, 거기서 60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이제 총 90석을 배정을 받았는데 지역구에서 60석이 당선이 됐다면 이제 나머지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이 적용이 되는. 근데 그 나머지 30석도 100% 연동이 되면은 30석이지만 준연동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50%, 즉 15석만 그 배정을 받는 이런 그 준연동 비례대표제가 이번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뭔지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그 그림이 나가고 있죠. 그림을 보시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인데 독일식은 완전 100%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이 총 의석수를 결정하는 완전 그러니까 100%가 연동이 되는 그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하기도 하고, 뭐 혼합 비례대표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나온 이제 독일어로 쓴 의미가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이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의인화된 비례대표제인데, 어쨌든 이 내용은 그 정당 투표를 해서 이제 정당별 그 총 의석 수를 결정을 하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역구 있죠. 각 지역구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그 지역구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당선자, 그래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그 나머지 의석수에 대해서 비례대표로 채우는 이러한 이제 비례대표하고 그 소선거구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독일식은요 하나의 지역구에서 다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소선거구제는 우리나라하고 같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우리하고 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권역으로 의석수가 나뉘어져요. 이 권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예요, 주별로 해서 이 주별로 등재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가 전체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수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정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권역별이 없죠. 그냥 소선거구제를 포함한 전체 그 해당되는 정당, 그 해당되는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나라 방식이고, 독일식은 소선거구에서 개별 지역구에서 당선된 그 지역구 당선자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부를, 그 비례대표 일부를 정당 득표율로 배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독일 방식이죠. 그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를 결정해요. 그 100%예요. 연동형은 100%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의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 플러스 이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이제 서로 연동해서 결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준연동제이기 때문에 전체 정당이 얻은 득표수의 50%만 이제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독일식 같은 경우는 그 정당 득표율하고 전체 의석수가 같아요.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즉 100%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이 10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하고 동일하지만, 한국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가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일부만 정당 득표율의 일부만 의석수에 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50%만 이제 연동하는 이제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의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독일은 16개의 주가 있습니다. 16개의 주가 있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제 16개의 주를 다 합해서 보았을 때,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지역구 의원과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 수가 동수예요. 지역구 대 비례대표가 50대 50으로 똑같은 비율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299명이고요. 비례대표가 299명 해서 전체 국회의원 수가 598명인데, 총선을 치를 때마다 이 598명으로 딱 맞지는 않아요. 소위 이제 초과의석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독일 총선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그 투표용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각 당의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그 기호표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그 정당 투표. 이게 이제 우리는 투표용지가 다르잖아요. 후보에게 기표하는 투표용지와 정당에게 기표하는 투표용지가 이게 분리되어 있죠. 두 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독일은 이게 하나의 투표용지에 지역구 후보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동시에 기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에 대해서 그 정당 투표수, 이걸 이제 제2투표라고 하죠. 1투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이제 투표한 게 1투표고, 정당에게 투표한 이제 이 그 투표가 제2투표인데, 이 정당에게 투표한 그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합해서 그 각 정당이 얻은 표를 비율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각 정당 득표수를 전체 정당 득표수로 나누어서 이제 100을 곱하면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정당별로 이제 총의석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총의석수가 이제 정당별로 이제 배정이 되겠죠. 그 598석에 총 그 의석수를 각 정당별로 배분을 하는데, 정당별로 배분된 뒤에 다시 이 정당별로 배분된 의석수를 주 16개 주별로 다시 또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아까 보았던 그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의 특징인데, 그래서 16개 주별 득표수에 따라서 주 의석수를 또 다시 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은 보통 지금 5개에서 6개 정당이 지금 이제 주로 그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정당인 뭐 SPD, 그러니까 그 사회민주당, 그 SPD가 뭐 예를 들어서 총의석을 뭐 예를 들어서 300석을 받았다. 그러면 300석을 받았으면 그걸 주별로 또 배정을 또 다시 해줘요. 그럼 이제 전체 주 의석수가 나오겠죠? 그 주 의석수에서 그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면 그 주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비례대표 당선자 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간단하게 구성되는 걸 볼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정당 득표에 의한 의석수를 이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단순한 산술식으로 한번 보시면, 자, 갑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5개에서 6개의 정당이 독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갑이라는 정당이 총 의석수,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총 의석수를 예를 들어서 200석을 확보를 이제 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의석수를 이제 주별로 이제 배정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이라는 주에 이 20석이 배정이 됐어요. 20석을 주기로 배석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을이라는 주에 지역구가 30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30개 지역구에서 10개 지역구에서는 자기네 이 갑이라는 정당의 지역구 후보가 낙선을 하고 20개 지역구에서 이 갑이라는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이 됐을 경우 이제 없게 되겠죠. 20석을 다 지역구로 채우면 비례대표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 20석이 배정이 되도록 결정이 됐는데 지역구 당선이 예를 들어서 15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15개 지역구에서는 낙선이 되고 15개 지역구에서 15명의 지역구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주에는 전체 20석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5석을 이제 비례대표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그 해당되는 주의 그 의석수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따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서로 연계를 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차이점에서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독일은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 같이 등재를 해요. 그 주에, 그 지역구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와 같지 않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이제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전체 총 정당 득표율이 총 의석수와 같지 않은 것처럼 국회의원에서도 그 후보에서도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가 우리나라는 같지 않습니다. 근데 독일은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와 같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떨어졌더라도요. 지역구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지역구에서 떨어졌는데 지역구 후보로는 떨어졌지만 그 주에 그 비례대표 의석이 남아서 비례대표로 다시 당선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독일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가 같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전체 598석의 국회의원이 정확하게 선출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의석수를 초과하게 돼요. 이게 이제 초과 의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위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을이라는 주에 30주에 이제 30개 지역구에서 지역구 당선이 정당 투표에서 20석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20석에서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지역구 당선이 20석이 됐다. 그러면은 비례대표는 없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 당선이 정당 득표위에서 배정된 의석수보다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다 써놓은 것처럼 정당 득표로 인해서 배정받은 의석수는 20석인데 지역구 후보 당선자 수가 25석이에요. 그러면 5석을 초과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비례대표는
배정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25명의 지역구 당선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본래 이 을이라는 주에 그 배정된 정당 득표에 의한 의석수는 20석이지만 지역구에서 20석을 초과하는 5석의 지역구 후보자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당선자 수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총 전체 그 의원수, 그러니까 598석을 넘게 되죠. 거기에 초과 5석이 발생이 되는 이런 이제 초과 의석의 그런 어떤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그 비례대표 비중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구 의석수 대비 비례대표가 이제 50% 나눠주고, 그리고 지역구 후보가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봉쇄 조항이 있죠. 봉쇄,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봉쇄 조항이 있는데, 이 봉쇄 조항이라는 건, 정당, 그러니까 소수 군소정당도 그 일정 조건만 맞추면 막 정당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봉쇄 조항을 둡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이 5%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3석 이상이 당선되어야만 정당 득표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석수를 배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냥 봉쇄 조항이 좀 느슨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전체 의석수에서 그 최종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최종 의석수가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이 100% 반영되는 거예요. 100% 반영돼서 전체 총 의석이 결정되는, 그 정당의 총 의석이 결정되는 제도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의석수가 300석으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A라는 정당이 정당 득표율을 30% 했다, 30% 얻었다 그러면 이제 90석이 돼야 되죠. 90석이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지역구에서 60석이 당선됐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30석을 비례대표로 받게 되는, 이것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이지만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차이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국회 의석수가 총 300석이고,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의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지역구 의석이 훨씬 많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석이 253석이고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이에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정당 득표율이 전체 의석수하고는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연동형이죠. 그런데 전체 그 해당되는 정당의 득표율하고 그 정당에게 배정되는 최종 의석수는 같지 않아요. 그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이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부가 몇 프로냐? 우리나라는 50%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연동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위에 예처럼 그 정당 득표율이 30% 얻었다 그러면 그 총 의석수가 90석이 아니라 45석만 배정이 되는 이런 형태로 배정이 되는 것이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21대 총선에서는요, 전체 이제 비례대표가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비례대표 수가 47석이죠. 이 47석이 전부 준연동형으로 연동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30석만 연동이 됩니다. 30석만. 그래서 이 30석, 그러니까 연동 50%만 되는 이 30석을 30석에 대해서만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이 30석을 캡이라고 합니다. 즉 연동이 되는, 연동 비율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수가 30인데 이 30석을 그래서 캡을 씌웠다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이제 17석이 남죠. 그래서 이 17석은 예전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선거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했었던 그냥 단순 비례대표 하는 거죠. 그 단순 비례대표는 그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을 정당 득표율로 계산을 해서 나머지 17석을 배정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배정받는 건 요거 30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캡을 씌운 연동형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로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A 정당이 이제 지역구에서 60석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당 득표율이 이제 30%를 얻었을 경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경우에는 300석에 30%인 이제 총 90석, 이제 90석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준연동, 그러니까 45석이 배정되는 그러니까 완전한 이게 준연동제로 전체, 그러니까 정당 득표가 총 의석수로 연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당 득표가 30%면 50%만 연동된다고 하면 45석인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정당 득표가 30%면 먼저 지역구 당선자를 우선으로 봐요. 그 지역구 당선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60석이에요. 그럼 60석을 뺀 이제 정당 득표율로 해서 이제 90석이다 그러면 나머지 30석이 남겠죠. 이 30석에 대해서 100% 비율이 아니라 이 나머지 30석에 대해서 50%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득표율 100%가 아닌 50석을 100%로 적용하는 90석이 아닌 50% 적용하는 45석이 아니라 그냥 지역구 당선자 수를 먼저 배정을 하고 나머지 모자르는 그 숫자를 비례대표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명의 비례대표가 적용을 하는데 이 30명도 100%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50%, 요 캡을 씌운 30석 중에서 50%인, 그러니까 30을 2로 나누는 거죠. 15석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연동하지 않은 이제 17석에 대해서는 어떡하냐. 그 정당이 얻은 30%의 비율이죠. 17 나누기 17 곱하기 0.3 하면 이제 5.1이 나와요. 그럼 이제 5.1의 정수가 이제 5지요. 그러면 5석만 가져가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캡을 씌운, 그러니까 연동형이 이제 적용이 되는 요 30석이 A 정당, B 정당, C 정당 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가져가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 30석이 넘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각 정당이 이 30석에 대해서 그 비례대표 적용을 하는 연동률의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석에 맞춰서 비율을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낮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봉쇄 조항은 독일과는 다르게 그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있고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봉쇄 조항은 없죠. 한국은.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의 한국식 주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쨌든 이제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에서 그 다수 득표를 얻은 한 사람의 지역구 후보자만 그 당선이 돼서 이 사람이 낮은 득표율 또는 그 정당이 낮은 지지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 당선자로 돼서 그 낙선된 후보자들을 지지한 그 유권자들의 그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보신 것처럼 지역구 후보자 수와 비례대표 후보자 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르고 그리고 비율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 있는 데다가 지금 보는 것처럼 비례대표 47석 전체가 아닌 일부 30석만 연동형으로 적용을 하는 이런 어떤 운영상의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약간 변형? 심각한 변형 때문에 실제로, 여전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그 취지는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봉쇄 조항이 너무 느슨해요. 그러니까 3%보다는 이제 독일식처럼 5%까지 조항을 하고, 그리고 지역구에서도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이 봉쇄 조항을 넣어야 군소정당이 막 난립하는 이런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지난 1년 동안 이게 패스트 트랙 그 과정을 보시면,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이 개정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더불어민주당이 뭐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래서 무슨 4+1이라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그다음 무슨 정당 해가지고, 정의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거기에다가 이제 대한신당을 엎는, 아주 희한한 무슨 어떤 정치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거기엔 또 자유한국당은 또 그걸 반대하려고 1년 내내 거의 필리버스터니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사 진행도 방해하는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어진 이 선거제도가 지금 우리 한국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인데, 과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진짜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얼마나 해결을 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통과된 개정선거법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여전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비례대표 수의 그 불균형,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의 불균형, 그리고 그 50%밖에 반영이 되지 않는 준연동형, 그러니까 정당 대표 50%밖에 반영되지 않는 이 연동형, 이런 연동 비율, 이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치판, 제가 오늘 그래서 커뮤니티,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써서 올려놓긴 했는데, 글을 써서 올려놓은 글에 이제 그런 글도 제가 마지막에 써서 올려놓긴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판은 이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어떤 그런 의지를 따지는 정치가 아니라 네 편 내 편 가르기로 서로 어떤 대립의 정치만 하고 이걸 통해서 끝없이 권력을 향유하려고 하는, 마치 꼭 미치광이 집단 같다고 하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정치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당, 우리나라 정파들은, 정치 행위를 하는 정파들은 자신들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경향신문에 어떤 교수가 쓴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 칼럼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했다 취하했죠. 그래서 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칼날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뭐냐?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런 어떤 자기 정체성이 없는 정치 집단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허약함들을 가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끝없이 공격하는, 그러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공격을 해서, 그리고 그 상대방을, 자신들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상대를 악마화시켜서 그 악마와 싸우는 우리는 선하다라는 이상한 어떤 자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싸움질로 연명하는 이런 어떤 정치 행위는 결국 이 한국 정치가 이 낡은 정치 또는 썩은 정치의 마지막에 이른 이 몸부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낡고 썩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빨리 좀 무너지고 제대로 된 진짜 정치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어떤 선거제도를 통해서라도 지금의 정치제도가
무너지고 더 나은 정치 제도를 통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이 정치의 주권자로서 그 권리가 보장이 되고 또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 통치의 수단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런 어떤 진지한 고민들을 하는 그런 국민들과 또 그런 세력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그들이 지금의 낡고 부패하고 썩은 정치를 바꾸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